10월 7일 수요일 하루 확진자가 3,439명이 나왔네요. 어제 하루 잠깐 쉬어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3,439명이 늘어나면서요, 활성 환자가 25,00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0월 7일 수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24시간 동안 확진자 총 3,439명 기록을 한번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어저께 9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 10월 7일 수요일 94,253명 기록했습니다. 이틀이면 뭐 이제 10만 명 되겠는데요. 카트만두 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카트만두 밸리도 총 24시간 동안 1,68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549명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엊그저께인가 네팔 확진자 수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이 초창기 때는 이제 가장 많았는데 이제 뭐 네팔조차도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카트만두 세세하게 좀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296명, 박타푸르가 95명, 랄리푸르가 293명. 랄리푸르가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랄리푸르가 갑자기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4명 늘어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는 33,549명 돼 있고요. 그 외에 주요 많이 확진 뜬 지역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랑 디스트릭트 322명, 치투안 디스트릭트 131명, 방케 디스트릭트 106명, 루판더이 130명. 익숙하시죠? 치투안 들어가 있고요. 많이 나오는 루판더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500명 이상 활성 환자를 보이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디스트릭트네요. 모랑 디스트릭트, 순서리 디스트릭트,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치투안 디스트릭트, 루판더이 디스트릭트. 계속 듣는 소리죠.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 치투안, 루판더이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랑하고 순서리가 지금 계속 500명이 넘게 나오고요. 전에 활성 환자가 제로인 데가 막 7개, 8개 됐었죠. 지금 3개밖에 안 됩니다. 솔루쿤부하고 머낭하고 무스탕, 요렇게 3군데 빼놓고는 지금 다 PCR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다. 솔루쿤부하고 무스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머낭하고 무스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더 사인 때도 그 트래커들 안 받는다고 선언을 한번 했죠. 지금 제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솔루쿤부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를 끼고 있어서 트래커를 못 받는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아무튼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자 15명 나왔습니다. 15명이 나와서 578명이 됐네요. 여성이 5명 나오고요. 남성이 10명 나왔습니다. 우선 여성 5명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라하 50세, 라우타하 72세, 카트만두 66세 72세, 방 71세, 남성 10명입니다. 모랑 40세 60세, 카트만두 45세 53세 64세 69세, 랄리푸르 46세, 치투안 61세, 루판더이 55세, 노알버릇이 76세, 벨리가 7명 나왔습니다. 완치자 1,126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400몇 명이 나오고 완치자가 1,100명이 나오면서 회복률은 72.8%로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완치자 총 누적 건수는 68,668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활성화 케이스 말씀드렸죠. 활성화 케이스 25,0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25,007명.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25,000명이 넘으면은 처음에 럭다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굽혔죠. 25,000명이 넘어도 럭다운이 들어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봐야죠. 하여튼 7일날 2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격리 엄청 늘었습니다. 14,411명.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14,000명입니다. 그리고 시설격리, 병원이나 호텔에 있는 사람이 1,596명, 14대 10이 됐어요. 네, 검역소 조금 늘었습니다. 131명이 늘어서 4,033명 기록 중이고요. PCR 테스트는
많이 했습니다. PCR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PCR 테스트 14,209건 했습니다. 14,000건 하니까 PCR 테스트가 그렇게 3,400건 나온 겁니다. 내일은 아마 또 PCR 테스트 줄을 거예요. 겁나니까. 지금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천천히 할 겁니다. PCR 테스트 그래서 누적 건수는 111만 3,485건, 11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111만 3,485건 기록 중이고요.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네팔 현황과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내선 비행기 잘 다니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예약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가지고 더 쌓인 때도 지금 다 예약이 다 잡고 있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교통수단, 장거리 버스도 지금 뭐 그 이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커머설 그 전자지갑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다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3월이 아니라 9월, 죄송합니다. 10월 11일 자꾸 제가 지금 세월 가는 걸 몰라요. 10월 11일 월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창구에서 미리 예약을 하겠다고.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추가 소식은 나온 거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2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10월 8일이 돼봐야 뭐가 변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는 지금 휴교령 계속 하고 있죠. 이거 지금 변함없습니다. 지금 되려 지방도 학교 열려고 했다가 지방도 다시 학교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면 수업에 효과가 없습니다. 네팔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요.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라디오, 이 4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제선은 제한적인 운행을 하고 있죠. 일반인 입국 금지고, 네팔인과 외교관 여건, 국제개발협력기관 이러한 데만 지금 가능을 하고, 어제 전해드렸듯이 그 UN 기관, 그렇죠? 어저께 어디였죠? UN 난민 고등박물관 소식 전해드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다니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보니까 어저께 제가 네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다른 분도 대한항공 홈페이지 가서 다 확인을 해보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지금 비행 계획이 없다고, 운행을 안 한다고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PDF 파일에. 그리고 12월 달에는 운행을 하긴 하는데 좌석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석이 나오는 게 내년 2월, 3월 이럴 때 좌석이 나온대요. 예약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월 17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반인 입국 허용한다고 했는데, 어제 시청자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도착 비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착 비자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착 비자 지금 없습니다. 도착 비자 없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도착 비자를 와서 끊는 게 아니라 도착 비자마저도 미리 출발하는 나라 그쪽 대사관에 가서 미리 끊으셔야 됩니다. 저 중요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네팔 대사관이 있어요. 네팔 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끊으시면 됩니다. 미리 선 비자를 끊어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네팔 대사관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데는 따로 서류를 따로 준비해오라,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도착 비자 미리 끊으셔야 돼요. 도착 비자 미리 끊으시고, 그리고 72시간 내에 발행한 PCR 음성 보고서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5,000달러 질병보장 보험 가입하셔야 되고요. 들어오시자마자 호텔에 7일 격리 받으셔야 되고요. 5일째 되는 날 PCR 테스트 받아서 음성 나와야지 트래킹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트래킹 할 때 도움을 주는 세르파하고 포토 보험 가입 시켜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만 관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착 비자 없습니다. 도착 비자 없으니까 옛날식으로 네팔 가서 비자, 얼라이벌 비자 받아야지 하고 오시면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출발하는 나라에서 미리 비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이쪽 에이전시, 트래블 에이전시 통해 갖고 모든 정보, 보험가입 모든 거 다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정부는 더 사인 축제,
덧사인 축제 때 카트만두 밸리를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정부 그 외무부 장관이 그 대변이거든요. 정부 대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권고를 하고 한쪽으로는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수요일부터 예띠 항공은 빌건지랑 가까운 공항인 시마라 공항의 정기 항공편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시마라 공항은 붓다 에어만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띠 항공이 여기를 지향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시작했는데 편도 요금은 2,000루피, 1,999루피라고 합니다. 네, 예띠 항공이 2위 항공이에요. 1위가 국내 항공 중에서 붓다 에어가 1등이고 그 다음에가 예띠 에어입니다. 네, 시마라 항공 새로 시작을 했고 여기 제가 지도를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저도 처음 듣는 공항이라서 봤더니 빌건지 외곽에 있는 공항이더라고요. 빌건지하고 햇다우다 중간쯤에 있는 공항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홍콩은 네팔에서 홍콩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인 후 2주 동안 네팔 항공공사 NAC의 항공편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 지금 국제선이 오픈되어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이었는데 여기 지금 막혔어요. 그 5명이 여기서 그 코로나 음성 보고서를 가지고 홍콩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공항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5명이. 그래서 바로 그들은 격리 조치되고 2주 동안 일단은 홍콩 가는 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갔었는데 그게 지금 2주 동안 못 가게 됐습니다. 네, 요렇게 코로나 소식하고 그 단신 몇 가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네팔 정부는 대학, 학교가 시험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각회의는 모든 교육기관, 이사회 및 대학의 시험 실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외무부 장관 프라딥 가왈리 씨는 수요일 정기 브리핑에서 월요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 및 대학의 모든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이제 트리브반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이 중단됐던 그리고 지연됐던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프라딥 가왈리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모든 시험을 운영하는 동안 안전조치와 건강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안전규약에 따라 전문직 직업훈련 기관이 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능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제공자는 한 수업 교실에서 25명 이상의 교육생을 초과하는 수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꺼날리의 그 대학교 기말고사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때 온라인 시험을 보면서 8시간을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꺼날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은 데인데도 그렇게 그 온라인 시험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시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의 중심은 카트만두예요. 카트만두에 모든 그 가장 많은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뭐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일단 트리브반 대학이 지금 밀려 있는 뭐 학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학사 뭐 있죠? 학부하고 석부가 있나요? 학사, 석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 다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소식은 다시 또 바레인입니다. 바레인 왕자님. 이 로얄 이 원정대 소식을 제가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저도 보니까 저도 좀 뭐랄까 좀 신기해갖고 지금 네팔은 상황이 이런데 바레인 왕자님은 오셔갖고 지금 등산 다니고 계시고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레인 왕자 마나슬루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바레인 왕자 모하메드 알 칼리파가 이끄는 유명한 등반가 팀이 오늘 가을 시즌에 8,163m 봉우리를 오르려고 마나슬루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레인 왕립 경비대 원정대 15명과 3명의 영국 시민은 8,000m 이상의 모든 봉우리를 정복한 최초의
남아시아인 믹마 세르파 씨와 14개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그의 형제 창다와 세르파,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24번이나 등반한 기록 보유자 까미 리타 세르파, 또한 14자 모두 완등한 타시 락파 세르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최연소 기록 보유자인 타시 락파 씨와 함께 머나슬루에 오를 예정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팀은 10월 17일에서 19일에 정상 공격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레인 원정대에 2명인가 3명인가 그 굉장한 그 세르파들이 같이 붙었다고, 기술자들이.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남아시아 최초로 14자 모두 정복한 믹마 세르파, 그리고 그 동생도 창다와 세르파도 14자 다 정복했고요. 두 형제가 나란히, 이것도 기록이에요. 형제가 둘 다 14자 기록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카미 리타 세르파는 에베레스트 산을 24번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그리고 14자 완등자는 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 보유자 타시 락파, 나이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기록을, 그 기네스 레코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레인 원정대에 붙어서 지금 정상 공격을 돕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로브체였죠? 에베레스트 로브체 등반 성공해가지고 그때 한번 신문에 나서 그때도 한번 전해드렸고, 그 당시에 이미 이쪽 그 나와있던 세르파들이 그 마나슬루 쪽 루트를 이미 다 개척을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베이스 캠프 가 있으니까 그 마나슬루 베이스 캠프도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나슬루 베이스 캠프도 또 MBC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약자로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MBC에서 있다가 좀 고도 적응돼서 6,0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7,000에 뭐 하이 캠프 치고, 그 다음에 8,000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기술자들이 하도 많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14자 올라간 거, 8,000m 이상 올라간 거 하면 지금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이 바레인 원정대가 와가지고 세르파들,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원정 그 엑스페디션 업무를 하는 여러 곳에 좀 활력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른 상태에서 지금 그 카트만두 확진자는 아주 정점을 계속 찍고 있고, 네팔도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죠. 아무튼 뭐 정상 공격이 17일에서 19일이면은 뭐 정상 공격하고 내려오시면은 원정대 팀이 다시 이제 오게 되면은 그 더 쌓이는 명절이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이렇게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좀 빨리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종 모양 띵 하고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면 그거를 전체 알림 설정으로 잡아주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